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저는 특히 이게 진짜 신동같이 브이로그 촬영할 때는 가급적 액션캠 같이 가벼운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소에 쓰던 다른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화질, 촬영 편의성을 위해서 이거저거 많이 바꿔서 써보고는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출시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처음으로 내년에는 이 라스베가스 CES 출장도 다녀와야 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뒤늦게 오줌의 액션 6를 가져가면 어떨까 라고 해서 요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다른 액션캠 혹은 액션 5 프로를 쓰다가 이 제품을 썼을 때 뭐 약간 더 혹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액션 6를 썼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강점은 뭐가 있는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만 내가 한번 골라서 얘기를 해볼게요. 왜 액션 6로 결정을 했는지 요 얘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요 1대1 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기존 액션캠 카메라들이 4대3 비율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만 해도 후반에서 세로로 영상을 잘라서 써도 될 만큼 넓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액션 6는요 1대1 정방향 센서를 탑재해서 완전히 가로와 세로의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촬영 단계에서 가로 영상용으로 쓸지 아니면 쇼츠를 위해서 세로로 쓸지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한 번의 촬영으로 화질열화나 화각이 크게 잘리는 부분 없이 가로, 세로 다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좀 엄청난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영상 촬영을 오래 한 분들은 오줌 액션 6가 전체 센서를 활용한 오픈 게이트 촬영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픈 게이트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어차피 액션캠은 우리가 락스테디를 이용해서 이미지 안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센서의 가장자리 부분을 자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비네팅이나 잘려지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센서 전체를 사용하는 오픈 게이트와는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센서 사이즈도 제한적인 액션캠에서 이 오픈 게이트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제 생각엔 촬영 방향과 상관없이 수직 방향으로 크롭을 하더라도 온전히 4K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화각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 활용도만 집중해도 액션 6는 완전히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오줌의 액션 6는요 최초로 가변 조리개가 적용이 됐습니다. F2.0에서 4.0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조리개가 내장됨으로써 노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여기에 약간의 심도 표현에 대한 자유도 조금 생길 수 있는 거죠. 실제 유저 입장에서는 심도 표현보다는 야간의 기존 조리개보다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체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센서 사이즈가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조리개를 통한 심도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액션캠 특성상 넓은 화각을 멀리서 촬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러리스와 같은 심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다만 저도 아직 써보지는 못했지만 매크로 렌즈 액세서리와 결합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초점 거리가 짧아지면서 심도 표현이 드라마틱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 그래도 당장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요 압도적인 저조도 성능입니다. 저도 이번에 좀 놀랐는데요. 액션 5 프로가 저조도에서 절대 안 좋은 카메라가 아니었잖아요. 둘 사이의 저조도 성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 보고 이 6가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식 손떨방의 안정성도 뛰어나고요. 여기에 조리개 2.0을 통해서 빠른 셔터 스피드 확보도 가능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저조도에서의 영상 퀄리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에코시스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액션캠을 구입할 단계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막상 실제로 쓰면서는 화질보다도 더 체감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먼저 50GB의 넉넉한 내장 스토리지는 끊임없는 촬영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역할을 해줍니다. 장시간 촬영을 하다 보면요 SD카드가 전부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촬영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장 공간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렇게 내장 저장 공간을 잠깐 사용하면서 SD카드를 백업하고 다시 넣어서 촬영을 이어가는 식으로 중간에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촬영자가 하나는 갖고 있는 DJI 무선 마이크와 별도의 수신기 없이 연결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진짜 좋긴 해. 작은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갖고 있는 마이크만 추가해서 브이로그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굳이 이걸 그동안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마그네틱 퀵 릴리즈가 양쪽 방향에서 전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앞뒤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은근히 불편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연결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입을 결정할 때는 주의 깊게 보는 항목은 사실 아니었지. 근데 쓰다 보면은 이거 왜 안 돼? 라고 하다가 되니까 이게 진짜 편한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이건 다른 브랜드의 액션캠을 썼을 때 역체감이 심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뷰하기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정리하고 난 후에 마침 새로운 펌웨어가 나왔어요. 기존에 4K 촬영까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요 8K 30프레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4K와 8K 촬영 후 비교를 해보면서 확실히 디테일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광량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최종 아웃풋이 4K라고 하더라도 8K를 사용하면 좀 더 화질이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다만 기존에 저는 촬영할 때 가로 세로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방향 센서 전체를 사용하는 설정으로 4K 촬영을 했는데 당연히 8K에서는 정방향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 시점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는 8K를 사용해서 최대한의 디테일을 확보를 하는데 포커스를 두면 되고 브이로그 같이 나중에 쇼츠로도 쓸 수 있겠다 싶은 것은 기존처럼 4K 촬영을 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DJI 제품들을 제가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이유가 거의 매년 쉬지 않고 각 제품군에 최선을 다해서 좋게 만들어준다는 점. 너무 좋아. 신제품이 계속 나와. 근데 일도 많아져. 아무튼 액션5 프로를 쓰고 있으니까 액션6는 한 해 건너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출시 시점에는 소식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로 세로 동시 촬영을 된다니까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에서 일상을 기록하고 가족들과 추억을 남기는데 매년 바꿀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화질은 특히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제품을 잘 활용하고 교체 주기가 되었을 때 그때 가장 최신 제품을 구입해서 또 오래 쓰는 식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거 들고 출장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늘도 신동